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8년 전 약속을 진짜로 지켰다고요? 섭씨 55도에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아스팔트를 녹여버리는 인도의 한 컨벤션 센터. 거만한 표정으로 앞줄에 앉아있던 중국과 일본 자동차 임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쓰다버린 구형 모델이나 비싸게 팔아먹으려던 그들 눈앞에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은 한국의 신형 전기 3륜차가 압도적인 자태를 드러냈거든요. 15분 만에 충전을 끝내고 물에 잠긴 도로를 거침없이 괴물 같은 한국의 사이버 트럭은 현장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8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인도의 척박한 도로와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나타난 대한민국, 일본과 중국이 기겁하며 무릎을 꿇어버린 그 통쾌하고 가슴 벅찬 반전의 무대.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산제이 프라카쉬입니다. 인도 전역에 매일 밤 9시 뉴스를 전하는 국영방송국의 메인 앵커입니다. 매일 데스크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언제나 잿빛입니다. 오늘도 델리의 대기 오염 지수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 멘트를 수백 번은 좋게 뱉어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낡은 내연기관 3륜차들이 내뿜는 매연은 이제 독가스나 다름없습니다. 툭하면 물에 잠기는 우기의 도로 한가운데서 가난한 운전기사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고장난 엔진을 끌어안고 절망합니다. 그 매연 속에서 유모차의 누운 아기들은 잔뜩 찡그린 채 기침을 토해냅니다. 이 지옥을 끝내고자 인도 정부가 친환경 전기 3륜차 도입을 선언하지만 상황은 더 역겹게 흘러갑니다. 돈 냄새를 맡은 중국과 일본의 거대 자동차 기업들이 승량이 때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취재 현장에서 마주한 그들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중국 기업은 자국에서 쓰다 버린 툭하면 불이 붙는 싸구려 폭발형 배터리를 대충 얹어놓고는 혁신이라며 사기를 칩니다. 일본 기업은 한술 더 뜹니다. 선진 기술을 하사할 테니 충전소와 유지 보수 비용은 인도 정부가 알아서 다 내라. 피 같은 혈세를 빨아먹을 궁리만 하는 겁니다. 뻔뻔한 그들의 미소 앞에서 저는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결국 인도의 하늘은 이대로 영영병 들어가는 걸까 좌절하던 바로 오늘 제 뉴스 큐시트에 믿을 수 없는 긴급 속보가 하나 올라옵니다. 델리 바란 만다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규모 발표회.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자동차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당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현대의 정의선 회장에게 인도의 열악한 교통을 살려달라며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저 흔한 정치적 보여주기 쇼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2024년 인도법인 상장 때 다시 찾아온 정 회장은 모디 총리와 손을 맞잡으며 약속을 잊지 않았다. 꼬못을 박더군요. 그리고 오늘 8년간 칼을 갈아온 한국인들이 드디어 인도 최대 3륜차 생산업체인 TVS 모터스와 손을 잡고 거대한 결과물을 터뜨린 겁니다. 현장에 파견된 기자가 보내온 생중계 화면을 보던 저는 생방송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입을 떡 벌리고 맙니다. 무대 위에 장막이 거치고 드러난 건 날뛰날고 찌그러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3륜차가 아닙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튀어나올 법한 날렵한 은빛 차체의 3륜 전기차의 3W. 이른바 인도판 사이버 트럭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서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스펙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인도 맞춤형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고작 15분 충전에 200km를 날아갑니다. 55도의 살인적인 폭염을 버티는 첨단 냉각 기술에 홍수에도 끄떡없는 완벽한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압도적인 엔지니어링 역량에 TVS의 현지 생산력을 결합해 부품 국산화와 대규모 고용 창출까지 약속하는 이른바 완벽한 그 잡채 시나리오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시답지도 않은 삼륜차를 비싸게 팔아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한국인들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인도 서민들의 눈물과 땀을 연구하며 진짜 미래를 설계하고 있던 겁니다. 무대 위에서 TVS 전략 담당 사장과 굳게 악수를 나누는 한국 임원들의 눈빛은 태산처럼 단단합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덩어리가 훅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20년 차 앵커의 본능적인 의심이 서늘하게 뇌리를 스칩니다. 이 엄청난 우주선 같은 차를 굴리려면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전기 플러그 하나 꽂을 곳 없는 인도의 척박한 길바닥에서 과연 이 완벽한 설계도가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이 한국인들이 가져온 거대한 파도의 다음 목적지를 숨죽여 지켜봅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며칠 뒤 델리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그곳에서 중국과 일본의 자동차 임원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취재차 그곳에 들렀다가 그들의 대화를 생생하게 엿듣게 됩니다. 사이버 트럭, 참내 허풍도 정도껏 쳐야지. 충전소는커녕 가로등 불도 개뿔 안 들어오는 이 빈민가에 그딴 고급 기술이 무슨 소용입니까? 일본 임원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중국 임원 역시 맞장구를 치며 배를 잡고 조롱하네요. 맞습니다. 우기만 되면 똥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데 이거 무슨 방수 타령인지. 저 한국놈들 일주일도 못 버티고 짐바리바리 싸서 도망갈 겁니다. 그들의 말에는 오만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한편으로는 뼈아픈 현실이기도 하죠. 아무리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한들 이 가혹한 인도의 기후와 빈약한 전기 인프라를 외국 기업이 도무지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저는 착잡한 마음을 안고 그들의 조롱이 과연 맞을지 직접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델리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하다는 구시가지의 낡은 삼륜차 정류장 섭씨 50도를 훌쩍 넘기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폭염이 아스팔트를 아이스크림처럼 녹일듯이 이글거리고 낡은 엔진들이 토해내는 시커먼 매연이 시야를 뿌옇게 가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제 카메라 렌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 있어야 할 한국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빳빳했던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땀에 쩔어 색이 노랗게 변한 낡은 작업복, 흙먼지 투성이 안전화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TVS 모터스의 인도 현지 기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름때 묻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언가를 끊임없이 토론하며 적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임원들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열심히 조롱을 퍼부을 때 한국인들은 인도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 현장 한가운데로 직접 몸을 던진 겁니다. 마침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인도의 날씨 특유의 지독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순식간에 도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흙탕물 강으로 변하고 낡은 내연기관 삼륜차들은 하나둘씩 픽픽 시동이 꺼지며 물속에 흉물스럽게 주저앉습니다. 저는 서둘러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눈을 번쩍이며 쏟아지는 빗속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더러운 물속에 직접 들어가 고장난 삼륜차의 엔진 위치를 줄자로 재고 수압이 차체 하부에 미치는 영향을 비해 젖은 방수 태블릿에 미친 듯이 기록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도 특유의 돌발 홍수를 견디려면 차체가 스스로 물을 감지하고 높이를 들어 올리는 자동 서스펜션 제어 기술을 무조건 적용해야 합니다. 비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한국인 팀장의 목소리에 지독한 끈기와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옆에 있던 TVS 현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도 도로의 배수 특성을 덧붙여 설명하자 한국인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설계도를 수정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와 TVS의 진짜 시너지였던 겁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뒹굴며 완벽한 해답을 깎아내고 있는 거죠. 그때
길가에 멈춰 선 3륜차 안에서 찢어질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차가 흙탕물에 갇혀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와 갓난아기입니다. 지독한 매연과 열기 탓에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쇳소리 섞인 기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참담한 모습을 본 한국인 엔지니어가 빗물에 젖은 자신의 깨끗한 수건을 짜내어 아이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얹어줍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의 붉어진 눈시울에는 짙은 안타까움과 묵직한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기술로 반드시 이 끔찍한 매연을 없애고 어떤 홍수에도 멈추지 않는 완벽한 차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한국인 팀장이 아이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있게 맹세하듯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장사꾼의 멘트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인도의 내일을 바꾸겠다는 인류의 적이고 결연한 약속인 겁니다. 카메라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 가슴에 거대한 불길이 옮겨붙는 기분입니다. 돈만 노리고 인도를 호구 취급하던 오만한 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이 나라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낭만적인 진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며칠 뒤 인도 정부와 전 세계 언론 그리고 경쟁사 임원들까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23W의 최종 성능 테스트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 한국인들이 진흙탕 속에서 벼려낸 인도판 사이버 트럭이 에어컨 밑에서 비웃던 자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역사의 현장으로 향할 준비를 단단히 마칩니다. 드디어 운명의 최종 성능 테스트 당일. 델리 외곽에 마련된 거대한 주행 시험장은 전 세계 언론과 인도 정부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VIP석 맨 앞줄에는 역시나 중국과 일본의 자동차 임원들이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군요. 그들의 표정에는 어디 얼마나 빨리 망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는 조롱이 역력합니다. 시험장 한가운데 웅장한 엔진음. 아니, 압도적으로 고요한 전자음과 함께 은빛 차체의 23W가 미끄러지듯 등장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섭씨 55도의 극한 열기를 재현한 특수 유리돔입니다. 저 안에서 배터리가 터지거나 녹아내리겠지. 라며 중국 임원이 비웃음을 흘립니다. 하지만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한국의 사이버 트럭은 짱짱합니다. 멀쩡합니다. 오히려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배터리 온도는 완벽한 30도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액체 냉각 시스템이 인도보다 더 끔찍한 사막의 더위마저 완전히 제압해버린 겁니다. 일본 임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할 무렵 하이라이트인 몬순 폭우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시간당 200mm의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지고 코스는 순식간에 수심 60cm의 거대한 흙탕물 늪으로 변해버립니다. 내연기관이라면 단 1초 만에 시동이 꺼지고 고철 덩어리가 될 상황입니다. 관중석에서 숨막히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수압을 감지한 23W의 차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스윽하고 위로 솟아오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뒹굴며 만들어낸 바로 그 자동 서스펜션 제어 기술이 완벽하게 발동한 겁니다. 바퀴만 물에 잠겼을 뿐 완벽하게 방수 처리된 은빛 차체는 무서운 속도로 흙탕물을 가르며 질주합니다. 우주선처럼 물 위를 날아가는 전기 3륜차의 경이로운 모습에 장내는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뒤덮입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일본과 중국 임원들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던 일본 임원이 최후의 발악처럼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악을 씁니다.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당장 전기 플러그 하나 꽂을 데가 없는데 저건 인프라 없는 인도에선 예쁜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의 추악한 발악에 장내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전곡을 찔렸다는 표정으로 단상 위에 한국 총괄 이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한국 이사는 당황하기는커녕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띄웁니다. 그가 천천히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전광판의 인도 전역의 지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위로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폭죽처럼 터지며 빼곡하게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만 팔고 도망가는 치졸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하늘을 바꾸기 위한 정의선 회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현대자동차는 인도 전역에 600개의 초고속 충전소를 전액 자체 자금으로 선제 설치합니다. 보조금도 정부 지원도 필요 없습니다. 15분이면 완충되는 거대한 혈관을 우리가 직접 이 인도 땅에 심겠습니다. 그 선언이 끝나는 순간 시험장은 말 그대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듯 요동칩니다. 피 같은 혈세를 뜯어내려던 오만한 외산 기업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대한민국의 미친 스케일과 압도적인 진심이 폭발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일본과 중국 임원들은 털썩 주저앉아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가장 처절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시험장이 발칵 뒤집힌 그날 이후 인도의 거리는 문자 그대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깁니다. 패배의 쓴맛을 본 중국과 일본의 자동차 임원들은 변명 한마디조차 남기지 못한 채 야반 도주하듯 서둘러 짐을 싸서 인도를 떠납니다. 그들의 오만했던 빈자리는 대한민국이 약속한 위대한 변화들로 빈틈없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단 몇 달 만에 델리의 도심부터 외곽의 후미진 골목까지 태극마크와 현대자동차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초고속 충전소들이 눈부시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침없이 누비는 수만 대의 인도판 사이버트럭 23W. 은빛 차체들이 뿜어내는 건 지독한 독성 매연이 아니라 맑고 시원한 희망의 바람입니다. 취재차 델리 구시가지 정류장을 다시 찾은 제 카메라는 더 이상 회색빛 절망을 담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우기의 폭우 속에서도 이제 운전기사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차를 밀지 않는군요. 수압을 감지해 스스로 차체를 들어 올린 은빛 3륜차 안에서 기사들은 보송보송한 얼굴로 쾌적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창문을 내리고 엄지를 번쩍 치켜 세우는 기사들의 얼굴에는 지독했던 가난과 고단함을 벗어던진 벅찬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정류장 한편에서 반가운 얼굴을 발견합니다. 바로 지난번 흙탕물 속에서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던 그 어머니입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이 새로 보급된 23W의 운전석에 자랑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새근새근 맑은 숨을 쉬며 평온하게 잠든 아이의 이마에는 지난번 한국인 팀장이 덮어준 그 뽀얀 수건이 여전히 소중하게 묶여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로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 아이가 더 이상 매연 때문에 아파서 기침을 하지 않아요. 제 마이크 앞에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동안 인도가 겪어온 깊고 쓰라린 상처가 말끔히 씻겨 내려갑니다. 카메라 렌즈를 내리고 맑아진 델리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언제나 잿빛이었던 하늘이 이토록 푸르고 눈부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에야 가슴 시리게 깨닫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차를 팔고 이윤을 남기려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통받는 이들의 땀방울을 닦아주고 기꺼이 남의 나라 진흙탕에 뛰어들어 수백만 명의 삶을 구원해내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압도적인 기술력과 따뜻한 인류애로 거대한 기적을 선물해준 대한민국. 저 산제이 프라카쉬는 오늘 밤 9시 뉴스에서 전 세계를 향해 이 위대한 한국인들의 품격을 목이 터져라 전합니다. 인도의 잃어버린 숨결을 되찾아준 대한민국의 눈부신 헌신은 우리 인도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찬란한 빛으로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